뉴욕의 화려한 불빛 아래 각자의 사연을 품은 두 가족이 만남을 앞두고 있었다. 뉴욕에서 성공한 IT 프로그래머 알렉스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라틴계 여대생 소피아에게 첫눈에 반했다.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멕시코 출신 간호사인 어머니 이사벨라와 함께 검소하게 살아가는 소피아는 아름답고 똑똑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비록 문화와 환경은 달랐지만 둘은 깊은 사랑에 빠졌고 몇 달간의 열애 끝에 알렉스는 소피아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소피아는 걱정이 앞섰다.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부유한 사업가, 아버지 조지와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는 전업주부 어머니 캐서린. 상상만 해도 엄청난 문화적, 계층적 차이가 느껴졌다. 더군다나 소피아는 자신의 가족이 이민자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혹시나 무시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알렉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용기를 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알렉스와 소피아는 조지와 캐서린을 소피아의 집으로 초대했다. 소피아의 작은 아파트는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지만 어머니 이사벨라의 정성이 담긴 멕시코 전통 음식 냄새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조지와 캐서린은 값비싼 와인과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그들의 과장된 몸짓과 말투는 소박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특히 캐서린은 값비싼 장신구와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마치 이곳이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소피아의 집을 훑어보며 촌스럽다는 듯 혀를 찼다. 알렉스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소피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어색한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다. 조지는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고 캐서린은 소피아의 옷차림과 집안 환경을 은근히 지적하며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사벨라는 그들의 무례함에 불쾌했지만 딸을 생각해 애써 참았다. 소피아는 부끄러움과 불편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렉스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알렉스는 부모님의 행동에 연신 사과했지만 조지와 캐서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피아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색한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조지는 폭탄 발언을 했다. 결혼식 비용은 이사벨라 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어떻겠소? 그는 뻔뻔한 표정으로 제안했다. 우리는 이미 알렉스에게 줄 선물로 맨해튼의 최고급 아파트를 계약했소. 이 정도면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오. 이사벨라는 충격에 휩싸였. 그녀는 알렉스와 소피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지만 결혼식 비용을 전부 감당할 여유는 없었다. 더군다나 그 아파트가 알렉스 명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사벨라는 분노를 느꼈다. 조지와 캐서린이 자신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캐서린은 이사벨라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요즘 세상의 결혼식 비용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간호사 월급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사벨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딸은 당신들의 돈이나 지위에 팔려가는 물건이 아니에요. 조지와 캐서린은 이사벨라의 단호한 태도에 몹시 당황했다. 그들은 이사벨라가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조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말했다. 아니, 지금 우리 제안을 거절하는 거요? 당신 딸이 우리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겠다는 거요? 이사벨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딸은 당신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 당신들의 돈이나 지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피아는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벨라는 딸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딸이 부유한 집안에 시집가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었다.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알렉스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자신의 가족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꼈다. 알렉스는 부모님의 이기적인 행동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소피아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때 이사벨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스페인어로 된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려왔다. 소피아의 사촌오빠 카를로스였다. 아비올라 엘레나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어. 이사벨라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바로 가봐야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지와 캐서린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알렉스는 부모님을 따라 일어서면서도 소피아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소피아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알렉스. 그날 밤 소피아와 이사벨라는 급히 아비에라 엘레나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아비오엘라 엘레나는 노환으로 인해 위독한 상태였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아비엘라 엘레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소피아와 이사벨라는 큰 슬픔에 잠겼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소피아는 알렉스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알렉스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지만 그의 가족은 자신과 너무 달랐다. 문화적 차이, 경제적 격차, 가치관의 충돌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소피아는 알렉스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녀는 알렉스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와의 결혼은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다. 알렉스는 소피아의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소피아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후였다. 소피아는 알렉스에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알렉스.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이별은 고통스러웠지만 소피아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이별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이별 후 소피아는 슬픔을 딛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학업에 더욱 열중했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던 중 사촌 오빠 카를로스의 소개로 라틴계 이민자들을 돕는 변호사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다. 다니엘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그의 모습은 소피아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두 사람은 공통 관심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한편 알렉스는 소피아와의 이별 후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소피아를 잊지 못했고 그녀를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과 소피아의 가족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소피아와 그녀의 가족을 존중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조지와 캐서린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들은 소피아가 자신들의 아들과 결혼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의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조지의 사업 파트너가 그를 배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도망쳤다. 조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캐서린은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조지는 절망에 빠졌다. 그제서야 조지와 캐서린은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소피아와 이사벨라의 진정한 가치를 떠올렸다. 알렉스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부모님의 이혼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위기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의 그늘에 가려진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다짐했고 소피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알렉스는 소피아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피아는 알렉스의 진심을 느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니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피아는 알렉스에게 말했다. 당신의 진심은 고맙지만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의 가족은 저와 제 가족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과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알렉스는 소피아의 행복을 빌어주며 씁쓸하게 돌아섰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5년 후 소피아는 다니엘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사벨라와 가까이 지내며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소피아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에 감사했다. 알렉스는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선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비록 소피아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소피아는 딸 이사벨의 손을 잡고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고 있었다. 이사벨은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엄마를 보며 제잘거렸다. 소피아는 딸의 밝은 미소를 보며 행복감이 젖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알렉스였다. 그는 한 여자와 다정하게 걷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아들이 유모차에 앉아 있었다. 알렉스 역시 소피아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반가움과 아쉬움,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교차했다. 소피아, 이게 얼마만이야? 알렉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네, 알렉스.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서로의 근황을 물었다. 알렉스는 자신의 아내 사라와 아들 벤을 소개했다. 사라는 따뜻하고 지적인 여성이었고 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소피아 역시 딸 이사벨을 소개했다. 이사벨은 낯선 사람 앞에서도 씩씩하게 인사를 건넸다. 정말 보기 좋다. 소피아, 행복해 보여. 알렉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 알렉스. 너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소피아는 담담하게 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 과거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만남의 설렘, 뜨거웠던 사랑, 그리고 아픈 이별까지. 하지만 이제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알렉스. 다음에 또 보자. 소피아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래, 소피아. 너와 이사벨의 행복을 빌어줄게. 알렉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너도 행복해야 해, 알렉스.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알렉스는 소피아가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피아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감정은 과거의 추억으로 간직해야 할 것이다. 그는 아내 사라와 아들 벤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곁에는 새로운 사랑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피아는 딸 이사벨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고 성장하고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거겠지.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했다. 뉴욕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이사벨라와 소피아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알렉스와 마주쳤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이상 가까워지지는 않았다. 알렉스는 재혼 후 가정에 충실하며 정과는 달리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었다. 그는 소피아와 이사벨라에게 했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알렉스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가 돕는 아이들 중에는 소피아의 사촌 카를로스의 아이들도 있었다. 소피아는 알렉스가 변화한 모습에 놀라면서도 그의 진심을 인정하고 응원하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와 다니엘의 딸 이사벨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이사벨은 우연히 대학교에서 알렉스의 아들 벤과 만나 친구가 되었다. 벤은 아버지 알렉스를 닮아 성실하고 사려 깊은 청년이었다. 이사벨과 벤은 서로의 부모님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사실에 개의치 않고 우정을 키워나갔다. 어느 날 이사벨과 벤은 자신들의 부모님을 위한 깜짝 만남을 주선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소피아와 알렉스는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다. 어색함도 잠시. 두 사람은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 만남 이후 소피아와 알렉스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족들과도 가끔씩 만나 식사를 함께하기도 했다. 비록 과거의 연인에서 친구로 남게 되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인생 여정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소피아와 다니엘은 결혼 2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하여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파티에는 알렉스와 그의 가족도 초대되었다. 소피아와 알렉스는 지난 25년을 회상하며
서로에게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 알렉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당신은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이야. 소피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 나도 마찬가지야. 소피아, 당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었어. 당신의 행복을 항상 응원할게. 알렉스도 진심을 담아 답했다. 두 가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사벨과 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니엘과 사라는 서로의 배우자를 존중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이사벨이 깜짝 발표를 했다. 저와 벤이 결혼을 약속했어요. 이사벨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소피아와 알렉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두 사람은 딸과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정말 축하한다. 이사벨, 벤. 너희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꼭 안아주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이사벨, 벤. 너희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알렉스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사벨과 벤의 결혼은 두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과거의 아픔과 갈등을 딛고 새로운 인연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소피아와 알렉스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몇 년 후 이사벨과 벤의 결혼식 날, 소피아는 알렉스와 함께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의 눈가에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 알렉스, 소피아가 말했다. 그러게 소피아. 이사벨과 벤이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알렉스가 답했다. 두 사람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서로에게 감사와 축복의 말을 전했. 그들은 비록 연인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서로의 곁을 지켜주었. 결혼식이 끝나고 소피아는 다니엘과 함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하지. 다니엘은 소피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소피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했다. 뉴욕의 아름다운 노을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두 가족은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소피아와 알렉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따스한 삶의 여정을 함께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 용서, 그리고 화해의 아름다운 서사시로 뉴욕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소피아와 알렉스도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다니엘과 사라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소피아와 알렉스는 여전히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조언자로 남아있었다. 이사벨과 벤은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그들의 아이들은 소피아와 알렉스에게 더 없는 기쁨을 선사해 주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소피아는 알렉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알렉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암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소피아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담담한 척하며 알렉스를 위로했다. 알렉스, 너무 걱정하지 마.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소피아,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알렉스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피아는 알렉스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다. 알렉스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소피아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미안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소피아,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지 알아? 바로 당신과 헤어진 거야.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알렉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알렉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도 이렇게 친구로 남아서 서로의 삶을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소피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알렉스는 소피아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부탁했다. 소피아, 내가 죽거든. 내 재산 중 일부를 이민자 가정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 당신이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알렉스. 당신의 뜻대로 꼭 그렇게 할게. 소피아는 알렉스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몇 달 후 알렉스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소피아는 알렉스의 장례식에서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알렉스의 유언에 따라
소피아는 그의 재산 중 일부를 기부받아 알렉스 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다. 소피아는 알렉스 기금을 운영하며 알렉스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알렉스 기금은 수많은 이민자 가정에 희망의 빛을 선사했다. 특히 알렉스가 생전에 지원했던 카를로스의 아이들은 알렉스 기금의 도움으로 훌륭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었다. 소피아는 알렉스 기금을 통해 알렉스의 사랑과 헌신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덧 소피아도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알렉스와의 인연에 감사했다. 비록 사랑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소피아는 손녀딸 이사벨 주니어의 손을 잡고 센트럴 파크를 산책했다. 이사벨 주니어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보며 제잘거렸다. 소피아는 손녀딸의 밝은 미소를 보며 알렉스의 미소를 떠올렸다. 이사벨 할머니가 아주 특별한 친구 이야기를 해줄까? 응, 할머니. 어떤 친구? 이사벨 주니어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소피아는 알렉스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손녀딸에게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뉴욕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소피아와 알렉스의 이야기는 뉴욕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사랑, 용서, 그리고 화해의 아름다운 서사시로. 이사벨 주니어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센트럴 파크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사벨 주니어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알렉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왜 두 분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손녀딸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사벨, 인생에는 사랑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알렉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문화적 차이,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넘기 힘든 벽이 있었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거야. 이사벨 주니어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세월이 흘러 소피아는 90살 생일을 맞이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소피아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이사벨 주니어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소피아와 알렉스의 이야기를 담은 한 권의 책이었다. 이사벨 주니어는 할머니에게 책을 선물하며 말했다. 할머니, 이 책은 할머니와 알렉스 할아버지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분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이 책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소피아는 이사벨 주니어가 쓴 책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책에는 소피아와 알렉스의 젊은 시절 사진부터 알렉스 기금을 통해 도움을 받은 아이들의 감사 편지까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을 담은 소중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이사벨, 정말 고마워. 이 책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란다. 소피아는 손녀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소피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알렉스와의 인연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그들은 비록 연인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로 남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사벨 주니어가 쓴 책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날 밤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알렉스를 생각했다. 비록 그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조언은 여전히 소피아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알렉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친구였어.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야. 소피아는 알렉스를 향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뉴욕의 밤하늘에 뜬 별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축복하는 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소피아와 알렉스의 이야기는 여전히 뉴욕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의 중심 센트럴파크 한켠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작은 동상이 세워져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동상이 세워진 지 10년 후 뉴욕시는 소피아와 알렉스의 이야기를 기리는
연례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행사는 우정의 날로 명명되었고 매년 센트럴파크에서 열렸다. 우정의 날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소피아와 알렉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 용서, 화해의 메시지를 되새겼다. 첫 우정의 날 행사에는 소피아도 참석했다. 그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맑은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소피아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진정한 우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정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준다면 그 인연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저는 알렉스라는 친구를 통해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의 우정을 되돌아보고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소피아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소피아와 알렉스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그날 이후 우정의 날은 뉴욕시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여 우정의 가치를 되새겼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는 100세 생일을 맞이했다. 우정의 날 행사는 소피아의 100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로 더욱 특별하게 꾸며졌다. 뉴욕시장은 소피아에게 자랑스러운 뉴욕 시민상을 수여했고 소피아는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며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굴곡진 삶을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알렉스와의 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피아 연설이 끝나자 행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 소리는 소피아와 알렉스의 아름다운 우정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헌사였다. 소피아는 100세 생일을 맞이한 그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그녀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고 우정의 날 행사를 통해 그 감동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세월이 흘러도 소피아와 알렉스의 이야기는 뉴욕의 전설로 남아 영원히 사람들에게 사랑과 우정,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전해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뉴욕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서사시로 기억될 것이다. 뉴욕의 심장, 센트럴파크의 우뚝 솟은 그들의 동상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숭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소피아와 알렉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뉴욕 시민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우정의 날 행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정의 날 행사가 20주년을 맞이하던 해 이사벨 주니어는 알렉스 기금의 새로운 대표로 취임했다. 그녀는 할머니 소피아와 알렉스의 뜻을 이어받아 이민자 가정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는 일에 더욱 헌신적으로 나섰다. 이사벨 주니어의 리더십 아래 알렉스 기금은 더욱 성장하여 뉴욕을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어느 날 이사벨 주니어는 알렉스 기금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서류를 검토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학생은 바로 알렉스의 손녀, 즉 벤의 딸인 소피아 2세였다. 소피아 2세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에 진학한 재원이었다. 이사벨 주니어는 소피아 2세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했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벤에게 연락했다. 벤과 이사벨 주니어는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소피아와 알렉스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사벨,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벤이 말했다. 맞아요, 벤.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사벨 주니어가 답했다. 두 사람은 우정의 날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소피아와 알렉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우정의 날을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화합과 이해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로 했.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우정의 날은 뉴욕을 넘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행사로 성장했다. 매년 우정의 날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우정의 가치를 되새기며 소피아와 알렉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 용서, 화해의 메시지를 나누었. 소피아와 알렉스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와 감정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